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강입니다. 윈도우에 대한 기타 기능. 오늘로써 윈도우 설정에 대한 마지막 파트를 배우시게 되시겠네요. 말 그대로입니다. 기타적으로 윈도우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자, 출제 포인트 한번 보시죠. 자, 윈도우 기타 기능의 출제 포인트는 일단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여러분들 배우시게 되실 거고요. 그 도구 중에서 제일 문제 많이 나온다 그러게 되면 이렇게 디스크 조각 모음, 여기서 파생되는 용어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밖에 기능들도 조금 배우실 겁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간혹 가다가 문제에 나오는데 그 의미와 실행 과정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일단은 디스크 조각 모음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죠. 그럼 디스크 조각 모음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얘는 설정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설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작에서 들어가셔갖고, 그렇죠? 윈도우 관리 도구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 메뉴를 갖고 여러분들 디스크 조각 모음을 실행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디스크 조각 모음은 뭐 하는 녀석입니까? 단편화되어 있는 저장된 디스크 파일의 위치를 재정렬하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디스크 조각 모음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거는 선생님 단편화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단편화 잠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죠. 단편화는 이런 개념이에요. 컴퓨터에서는 자료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자료가 들어가서 자료를 구성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특정 부분을 삭제한다든가 프로그램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뻥 비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연속되지 않은 빈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고요? 단편화라고 할 거고요. 그럼 선생님 이게 있으면 뭐가 안 좋은데요? 자료를 읽어드리는 데 있어서 여기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속도가 느려진다. 단편화가 심해지면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선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겠죠? 시스템 속도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든가 속도를 조금 빠르게 유지하고 싶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단편화가 덜 된 게 좋다는 얘기죠. 그 녀석을 해주는 게 디스크 조각 모음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단편화되어 있는 녀석의 위치를 재정렬해서 이거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시면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면 앞에서부터 앉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 맞으시죠? 왜? 앞에서부터 앉아야지 뒷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진행적인 걸 빠르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를 재정렬해서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게 드라이브 조각 모음의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단편화라는 개념도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디스크 및 조각 모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사용 중이어도 조각 모음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쓰지 않으면서 컴퓨터에서 손대지 않으면서 조각 모음 할 때는 아무 작업도 하지 말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사용 중이면 때도 조각 모음 할 수 있고 저장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빈 조각, 빈 부분 없애는 거니까 공간 늘어나겠지. 아닙니다. 변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부터 앉으세요 한다고 해갖고 그 강당의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강당의 크기는 똑같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개념으로 기억하셔갖고 반드시 요 뒤에 저장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드디스크, USB도 초기화가 되면 조각 모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하드디스크 이 녀석 많이 쓰게 되고 USB도 간혹 가다가 조각 모음 하는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CD-ROM이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는 조각 모음을 실행할 수가 아예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적화를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갖고 CD-ROM이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에서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위치를 재정렬한다. 오케이, 재정렬한다. 파일의 위치. 쓰는 공간은 쓰는 공간끼리, 안 쓰는 공간은 안 쓰는 공간끼리. 그래서 단편화를 제거한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뭐 기억하셔라?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 이런 문제 단순하게 기능적인 문제 묻고 그 기능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답을 고르는 거
어렵지 않죠? 차라리 이런 문제가 편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좋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을 실행했을 때 표시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단편화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단편화와 상관없는 내용 찾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조각난 파일도 나와야 되겠죠.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편했어요. 그 인접한 파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각났었는데도 이동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 가능한 파일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이 녀석은 조각 모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대상에서 조각난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사용 가능한 파일들의 개념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파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개념 배워보시죠. 포맷입니다. 포맷 한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무슨 개념이죠? 리셋 개념이에요. 리셋. 여러분들 리셋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포맷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때, 포맷이란 문제가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초기화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윈도우 탐색기 창에서 디스크 드라이브예요. 파일 같은 거 눌러봤자 포맷 같은 건 못합니다. 디스크 드라이브 선택하시게 되면 위에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도구라는 메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관리에 포맷 들어가시게 되면 하실 수 있고 아니면 C 드라이브 이런 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포맷이란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기 메뉴에서도 포맷을 할 수가 있어요 라는 개념이고 이건 경로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되시겠고 그럼 포맷은 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목적이 뭐라고요? 초기화입니다. 초기화가 된다는 얘기는 모든 데이터를 지워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말 그대로 우리 사왔을 때 그 처음 그 모습 그대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트랙 및 섹터를 초기화합니다. 그러는데 트랙하고 섹터가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그러는데 이건 하드디스크에서 쓰이는 걸로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동그랗게 원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판을 원을 트랙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만든 걸 섹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의 구성적인 측면을 초기화시키는 개념이다. 그냥 초기화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포맷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박스를 보시게 되실 거예요. 뭐를 확인할 수 있는지 볼까요? 용량 나오네요.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을 어떤 거를 이용하면서 포맷을 할 겁니까? 그런 다음에 할당된 읽어드릴 수 있는 크기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레이블 나오는데 지금 레이블이 뭐예요? 드라이브의 이름을 결정하실 수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 빠른 포맷 이렇게 정식 포맷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빠른 포맷은 뭐냐? 하드디스크에서 새 파일, 새 테이블은 만들지만 디스크를 완전히 덮어 쓰거나 지우지 않는 포맷 방식이다. 대부분 요거 씁니다. 그래갖고 일단은 이렇게 포맷 상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체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림 잘 한번 기억해 보셨다가 용량, 시스템, 할당 크기, 레이블, 빠른 포맷 등을 지원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맷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파티션이라는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티션을 죄송합니다. 컴퓨터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고 우리 사무실적인 측면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공간에다가 이렇게 판때기 세워갖고 공간 나눠서 쓰는 거 있으시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파티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런 거 왜 세워놔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렇죠? 공간을 나눠서 공간에 대한 영역적 표시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파티션은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에 디스크는 C 드라이브 하나예요. 그러니까 장치 하나를 달아놨어, 컴퓨터에. 장치 하나를 달아놨는데 이 녀석을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여기 나눠갖고 여기는 C로 쓰고 여기는 D로 쓰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보면 우리 집 컴퓨터에 디스크는 하나인데 드라이브가 두 개인 분들도 종종 있으실 겁니다. 무엇을 나눠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파티션을 나눠놓고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파티션,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식을 파티션이라고 부른다. 그런 다음에 파티션을 나눈 후 포맷을 해야 된다. 질문 드릴게요. 포맷이 먼저인 거예요? 파티션이 먼저인 거예요? 예. 파티션이 1번, 포맷이 2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포맷과 파티션을 같이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머릿속으로 파티션의 개념 이해해 주시고 파티션을 나눈 후 포맷을 한다. 포맷을 한 후 파티션을 나눈다. 잘못된 얘기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파티션의 특징. 하나의 파티션에는 하나의 파일 시스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하고 D로 나눠놨다 치고 여기를 NTF S라고 쓰고 여기를 FAT 우리 파일 시스템 앞에서 배우셨죠? 파일과 폴더를 관리해주는 여러 가지 구조적 특징, 그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놓게 되면 요거와 요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것도 설치하고 요것도 설치할 수는 있다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한 가지 파일 시스템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 특징이고요. 하나의 하드디스크는 여러 파티션을 나눠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었을 때 파티션을 나누게 되면 각각의 운영체제를 따로 설정해갖고 요 파티션을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개념 잘 기억하시면 조금 이따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이런 문제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일단 포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좀 고를래요? 먼저 초기화하는 거. 오케이, 이게 포맷에 대한 설명이니까 옳지 않은 것이죠? 자, 다음 중 포맷 요소 중 파일 시스템은 문자 파일, 영상 파일, 데이터 파일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파일 시스템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파일과 폴더를 효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구조적인 개념이며 구조적인 개념. 그렇죠? 관리하는 기능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포맷을 실행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진다. 초기화라 지워진다. 같은 개념이죠. 빠른 포맷은 하드디스크에서 새 파일을 만들지 않지만 디스크를 완전히 덮어쓰거나 하지 않는 포맷이어서 속도가 빠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파티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좀 골라주십시오. 하나의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는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눌 수 있다. 파티션을 나눈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 얘가 1번, 포맷이 2번. 맞죠? 순서대로. 하나의 하드디스크 내의 모든 파티션에는 동일한 운영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운영체제를 따로 설치해갖고 내가 운영체제 방식에 따라서 다른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파티션에는 한 가지 파일 시스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틀린 거는 동일한 운영체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파티션별로 내가 원하는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네요. 좋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다음 중 포맷을 사용할 때 포맷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정할 수 있는 걸로 옳지 않은 것은 용량 나왔었고 볼륨 레이블 있고요. 그렇죠? 파티션 제거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파티션 제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세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여기서 파일 시스템 정할 수 있고요. 빠른 포맷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고 파티션 제거는 여기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원래 더 도스에서 하는 건데 그건 방식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거기까지는 문제 나오지 않는다. 개념만 기억하시라.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파티션 제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포맷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파티션 한 다음에 포맷을 하는 거니까. 자, 또 다른 관리 도구 한번 배워보죠.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제가 뭐 그려놨나요? 청소 도구 갖다 놨죠? 오케이. 그래서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 없는 파일들을 뭐 하는 거? 청소하는 거, 삭제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 조각 모음하고 이거하고 문제 섞어낼 때가 종종 있는데 디스크 조각 모음은 공간이 확보가 되지 공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얘는 실제 파일을 지웠기 때문에 파일이 지워진 만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용 가능한 공간이에요. 전체 공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 가능한 공간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개념은 불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파일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되게 필요한데 컴퓨터가 디스크 정리한다고 진짜 필요한 파일을 불필요한 파일로 인식해갖고 삭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 대상 불필요한 파일들은 이런 게 있어요. 골라주세요 라고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운로드해서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면 그 원본 파일은 필요가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 괜히 용량 차지하지 마라. 임시 인터넷 파일들. 그런 다음에 당연히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 쓸모 없으니까 휴지통에 넣어놨을 거 아니세요. 그래서 휴지통에 있는 파일, 또 오프라인 웹페이지 이런 식의 파일들을 우리가 정리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보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삭제할 파일을 물론 다양하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디스크 정리와 관련된 화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정리 대상 파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디스크 정리하게 되면 공간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개념이 어떻게 되냐 그거 묻는 거고 아니면은 이거 묻는 겁니다.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임시 인터넷 파일 넌 필요 없어. 사용하지 않는 폰트 파일. 자,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는 폰트 파일. 이 폰트 파일은 무슨 파일이에요? 그런데 얘는 글자 파일이에요. 글자 서식 파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무슨 채 하는 게 그게 폰트 파일로 부르는 거예요. 명조체, 궁서체 이런 것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일단 지우게 되면 나중에 그 글꼴을 쓰려고 하게 되면 그 글꼴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얘는 불필요한 파일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지워놓게 돼갖고 나중에 그 글꼴 쓰려고 그러면은 없으니까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한다. 얘는 아닙니다. 자, 휴지통에 있는 파일 아까 쓸모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도 필요 없으니까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면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건 몇 번? 좋습니다. 2번. 그래갖고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죠. 다음 중 디스크 정리 기능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불필요한 파일의 수를 줄여서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좋습니다. 다음 중 분산되어 있는 옳은 것은 있네요. 1번이네. 어이구 편하게 됐네요. 자, 분산되어 있는 파일들을 연속된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이거 아까 뭐였었죠? 조각, 모음, 최적화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 조각 모음. 개인 파일의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변경된 내용을 실행을 취소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음 중 오류가 발생한 이 디스크 정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복원.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 저번 강의에서 복원 배우셨죠? 그리고 답은 바로 1번이 나와서 편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문제 할 만하실 겁니다.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대요. 그럼 여러분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파일들을. 맞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하고 나중에 주기억 장치에 보면 메모리가 부족해요. 요거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을 돌릴 공간이었기 때문에 얘는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종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뒷부분 가면 또 우리 기억 장치 때 제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삭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볼까요? 옳지 않은 거죠? 임시 파일 제거하는 거 맞네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어쩌고 불필요한 프로그램 파일도 제거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제거합니다. 제거. 삭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 맞죠? 네, 답은 4번이겠네요. 선생님 여기도 제거 들어가 있는데요. 파티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디스크 검사에서 제거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보기 자체가 요 위에서 말하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녀석이다. 그리고 디스크 검사를 수행한다고 해갖고 파티션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다음에 불필요한 파티션을 제거한다고 해갖고 디스크 공간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파티션 제거한 다음에 다시 세팅해갖고 공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좋은 문제하고는 조금 달랐던 문제다. 자, 오류 검사. 해당 드라이브에서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말 그대로요.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나가는 과정이다. 파일 탐색기 창에서 한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해당 드라이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해갖고 도구에 가면 오류 검사라는 메뉴가 있어갖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속성에 가시면 도구에 가셨었을 때 아까 우리 배웠던 디스크 최적화 및 조각 모음, 그런 다음에 오류 검사, 파일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검사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건강검진하면 결과 나오듯이. 그럼 뭐를 결과로 되돌려주냐?
자, 하드디스크나 이동식 하드의 논리적인 오류. 이 부분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부분은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나오고 검사하고 뭐까지 해줄 수 있다? 복구해주는 기능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얘들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아까 똑같죠? 우리 CD룸이나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검사할 수 없다. 요 얘기를 우리 어디서 봤었나요? 네, 디스크 조각 모음에서도 CD룸이나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디스크 조각 모음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똑같은 개념이니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다음 중 그림은 디스크 오류 검사에 대해서 도구에 들어가서 오류 검사한 거다. 다음 중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일과 폴더의 오류를 검사하여 발견된 오류를 복구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디스크의 물리적 손상 영역의 불량 섹터를 검출한다. 그렇죠? 네, 요거까지도 맞네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선택하여 오류를 검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하고 또 뭐하고 CD룸에 있는 개념은 오류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 그런 다음에 당연히 컴퓨터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행해 주는 게 좋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개념. 윈도우 설정의 마지막 개념 들어갑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 네, 레지스트리 편집기 뭡니까? 일단은 여기로 들어오세요. 시작해서 윈도우 관리 도구에 들어가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라는 게 있고 검색, 우리 시작 단추 옆에 보면 돋보기 있죠? 거기다가 레지에디트라고 치게 되면은 이런 식의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선생님 조금 복잡한데요. 예, 많이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아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 뭔 뜻이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컴퓨터를 조금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들어가갖고 여러 가지 세팅, 환경 이런 것들을 보는 곳인데 그리고 사용자, 그런 다음에 기기적 특징,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컴퓨터 내부적인 구조를 계층적 구조로 나타냈다. 우리 계층적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언제? 윈도우 탐색기 때 여러분들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계층적 구조다. 그래서 계층적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무슨 개념이 생겨난다 그랬었죠? 상위 폴더와 하위 폴더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네요. 의미 보죠. 자, 레지스트리 편집기에 컴퓨터 구성에 관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계층적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여기 들어왔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개념인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컴퓨터 시스템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구조도 존재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런 정보들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 평생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걸요? 네, 그렇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컴퓨터 내부적으로 중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뭐예요? 그러는데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 집합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 집합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데이터베이스라고 레지스트리 편집기라고 부를 겁니다. 라는 거 좋습니다. 자,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중 윈도우에서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 관리하는 계층적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거. 문제에서 영어로 나왔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래갖고 레지스트리 답은 1번. 그렇죠? 파일 시스템은 우리가 NTFS냐 F8냐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여기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파티션이라는 영어 단어고요. 집 드라이브는 이제 일종의 기기적 하드 드라이브 비슷한 녀석이 하나 또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혹시 영어로 나온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기에서 영어 나오시게 되면 뭐야 이러시는데 크게 문제되는 거 없다. 그냥 레지스트리를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하게 되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답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2장 그렇죠? 윈도우 설정에 대한 개념이셨어요.
오늘 배우신 거 디스크 조각 모으면 문제 종종 나타나고요. 그리고 디스크 정리하고 헷갈리지 않게 개념 구분해서 기억하신 다음에 포맷과 파티션의 개념, 포맷 나오게 되면 파티션도 따라 나온다 라는 개념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런 개념들 이해하셔고 거기서 나타나는 용어,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레지스트리 묻는 용어도 나오고, 레지스트리 했었을 때 레지스트리 편집기, 레지에디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윈도우 설정과 관련된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과정이 끝났으니까 종합연수문제 풀이 들어가야 되겠죠? 종합연수문제 풀이 한 12문제에서 13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들과 교재에 나온 거 문제 풀이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 개념들,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땐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고, 다음 거부터는 이해를 시켜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과정부터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외우시게 되시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 없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시게 되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11강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